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길어진 삶의 시간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죠. 늘어난 수명 때문인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노인 빈곤은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초 생활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4%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죠. 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높기만 합니다. 결국 퇴직 전에 충분한 연금을 저축하지 못한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또 연금을 받더라도 치솟는 집값과 물가와 비교했을 때 연금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라도 해볼라 치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취업의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 없는 노년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2022년에는 고시원에 사는 노인 비율이 청년 비율을 앞섰다고 하는데요. 편하게 발 뻗기 힘든 좁은 방, 소음에 취약한 얇은 벽으로 이루어진 고시원에서 돈 없는 노인들은 우울증, 고독사, 극단적 선택, 감염병 등의 취약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70대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젊었을 때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삶을 즐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단순한 쾌락들을 쌓아가면서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죠. 그런데 60이 다가오면서 하나둘씩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니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때의 사치로 가득 찬 일상은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일상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때마다 지난날의 후회가 마음을 쥐어짰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젊은 시절에는 나는 나의 미래가 지금과 같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인해 저는 지금 처절한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 치료는 차치할 뿐더러 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주변 지인들은 이미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를 마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들을 보고 짠순이, 짠돌이라 비아냥거렸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보다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적절한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을 찾고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지요. 100세 시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운 순간을 만들되 미래를 위한 계획도 함께 세우기를 권합니다. 이야기의 노인처럼 불행한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은퇴 전 5년에서 10년간은 서서히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 하나이지요. 소비 습관은 관성이 생겨 하루아침에 바뀌기 참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돈 씀씀이와 저축 습관을 되돌아보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와 은퇴 전 반드시 줄여야 하는 돈 씀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줄이기가 힘든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의료비는 노년의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은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이죠. 이런 만성질환이 있어 장기간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던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해 병원에 가게 되거나 또 혹여나 큰 수술을 받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특히 이런 의료비를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늦게나마 보험을 들어보려고 해도 보험 가입 나이에 따라 보장 범위가 부족한 경우나 비용이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가자니 몸이 쉽사리 움직여지지도 않아 어디 가서 일하는 것조차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취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채용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접근성이 높은 단순 노동밖에 남지 않게 되지요. 아픈 몸에 험한 육체 노동일까지 하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수입이 있을 때 미리미리 의료비에 대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도 건강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수술비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대가 넘어서면 오늘은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파지는 등의 돌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큰 목돈이 나갈 일이 분명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해서 노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은퇴 후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이로 인해 문화생활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하며 고생했던 나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원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되죠. 이에 따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무척 많으실 텐데요. TV를 돌리다 홈쇼핑이 나오면 물건을 사고 싶어지는 유혹에서 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TV 홈쇼핑에서는 마치 지금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광고하기 때문이죠. TV 홈쇼핑에 나오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보면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치솟습니다. 저 역시도 홈쇼핑을 보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옷들을 마구 구입해서 집에 처박아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요즘엔 인터넷 쇼핑이 잘 되어 있어 구경할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 요즘엔 터치 한 번이면 간편하게 결제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한눈에 들어와 가격 비교까지 가능하니 이 인터넷 쇼핑의 매력에 빠지면 놀라운 속도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요. 만약 은퇴 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간과 비례해서 소비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반면 남성분들이라면 은퇴 후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친구와의 술자리에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술이 조금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니 기분에 따라 음식값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이렇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미리 고치지 않는다면 은퇴 후엔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 삶을 보상받기 위해 하는 쓸데없는 소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을 은퇴 전에는 반드시 고치도록 해보세요. 할인이나 혜택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물건인지 미래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기분에 따른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기분은 순간입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세요. 셋째로, 은퇴에서도 아직 독립 못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자식 교육이니 대학이니 뭐니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뒷바라지 덕에 지금은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잘 살아나가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요즘의 아이들은 고물가, 너무 비싸져 버린 부동산과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30이 훌쩍 넘어도 시집장가도 가지 않은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리고 만약 자식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 집 마련에서부터 맞벌이하는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대신 봐주는 황혼육아도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은퇴한 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도 생각보다 부모로서 큰 돈이 들어갑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비에서부터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 등등에 쓰이는 일정 비용들을 지출하려고 하니 그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 씀씀이는 한번 커져버리면 그것을 줄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역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다 키운 자식들 뒷바라지로 인해 우리의 노후가 위협받게 되면 안 됩니다. 이는 부모인 우리를 노후 빈곤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역시 부모의 기대에 경제적으로 평생 독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없다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식들은 몇 배나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일정 시기부터는 자식들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이고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을 빼내서까지 자식을 도우려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 느껴지는 일들에만 도움을 주고 자식이 스스로 독립하게끔 만드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자식들은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그것이 자식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노년에는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를 요약하자면 의료비 지출,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문화비 지출, 자녀 뒷바라지로 드는 지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전부터 현명한 지출 계획과 금융 계획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빈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노년에 드리울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는 돈 씀씀이로는 기분에 따라 하는 지출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는 지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100세 시대,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